현재 대한민국 ETF 순입니다. 상위 탑 5를 보시면은 5개 중에 4개를 싹쓸이한 ETF가 있습니다. 일단 3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 지수 ETF가 있고요. 6위에 미국의 주가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의 채권 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제끼고 이런 유명한 ETF들을 모두 압도하고 1, 2,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킹형 ETF라고 불리우는 금리형 ETF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형 ETF 1탄에서 누가 요즘 예금하나요? 목돈은 이렇게 굴리세요 하면서 예금보다 무조건 좋은 금리형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2탄을 기다리겠다 기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왕초보도 이해하는 금리형 ETF 2탄으로 첫 번째 금리형 ETF의 종류 2가지와 그리고 이 2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고 이 2가지 종류 중에서 김잔잔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소신 있는 의견까지 쉽게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금리형 ETF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금리형 ETF란 은행 금리에 투자하는 ETF. 이 ETF에 대해서는 왕초보 시리즈로 이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해 매일 시중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 계좌에 꽂아주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매일 이자를 준다. 그런데 이것이 단리가 아닌 복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아무 때나 해지도 가능해서 자유롭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대금리,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이자율을 준다고 해서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매일 시중금리를 계좌에 꽂아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시중금리,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 준다는 거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형 ETF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CD금리와 코퍼금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김잔잔이 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D금리에서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은행끼리 주고받는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끼리도 돈을 서로 빌리고 갚고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은행들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예금에서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죠. 안정감이 들죠. 그런데 은행끼리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개인보다는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CD금리는 신용등급 AAA 등급, 한우 AAA 등급과도 비슷한 거죠. 아주 신용등급 높은 은행 7개가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의 평균 금리, 이것을 CD금리라고 하고요. 이것은 또 공식적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오피셜로 공시해줍니다. 그래서 CD금리형 ETF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CD금리 이자만큼 계좌에 꼬박꼬박 넣어준다. 이 CD금리는 네이버에 CD금리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3.64%의 이자율로 돈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CD금리에서 마진을 조금 붙여서,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붙여서 우리 대중들에게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D금리라는 게 어찌 보면 상품의 원가 개념이다. 이 원가에 이익금을 조금 붙여서 대중들에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D금리만큼 금리를 먹는다는 것은 뭔가 노마진, 마진 없이 원가 그대로의 날것의 이자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CD 금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퍼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 금리는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국채, 통화증권을 담보로 이길물 RP 금리, 무위험 금리다. 조작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조작 가능성이 없다? 왜 이런 언급을 하지? 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다. 이걸 영어로 하면 코퍼라고 하고요.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름에서부터 또 안정감, 든든함이 있죠. 이게 왜 무위험이냐? 아까 설명에서 언급했듯 국채, 통화증권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런 안정성 있는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담보로 하고 있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위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퍼 금리형 ETF를 정리하자면 이건 역시 매일 저 코퍼 금리 이자만큼 내 계좌에 꼬박꼬박 돈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퍼 금리 역시 네이버에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이자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로는 3.27% 정도 이자율을 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금리형 ETF라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CD 금리 ETF와 코퍼 금리 ETF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또 만든다면은 다른 금리로도 ETF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ETF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금리가 예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 수익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원가의 느낌이 있었죠. 수익률 자체도 일반 예금보다 합리적이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현재 증권사들에서 이 두 가지 금리로만 상품을 안 냈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들보다 더 좋은 금리 ETF가 나온다? 그럼 이 김잔잔 채널에서 또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죠? 이어서 이 두 가지 금리형 ETF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D 금리형 ETF입니다. CD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그런 금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커봤자, 아무리 대기업이어봤자 민간 부문입니다. 하지만 코퍼 금리는 어땠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CD 금리보다는 훨씬 공공의 성격을 띠고 훨씬 더 공식적인, 오피셜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을 따지자면은 이 코퍼 금리가 훨씬 변동성도 좋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CD 금리형 ETF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특히 코퍼 금리형 ETF는 이전에 언급드렸듯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좀 셀프 자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 예전에 이 CD 금리가 조작 의혹 스캔들이 있었다, 담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대형 은행들이 대중들에게 대출 금리를 높게 받으려고 이 금리를 일부러 담합해서 높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도 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CD 금리 빼고 무조건 코퍼 금리로 빠르게 가?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죠. 코퍼 금리에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CD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모든 자본주의 금융상품이 그렇듯 상대적으로 이자율은 CD 금리형이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날에 CD 금리는 3.64%를 줬는데 코퍼 금리는 3.27%밖에 안 줍니다. 0.4%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난 금리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정성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수익성을 선택해야 될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답이라면 정답이겠습니다. 하지만 저 김잔잔 채널은 어떻죠? 김잔잔은 설명 쉽고 그냥 이거 해라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시원하게 소신 있게 저만의 의견을 담은 김잔잔의 원픽 항상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잔잔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이다. 제 의견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셔도 좋고, 저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 하는 힌트로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잔잔이죠. 마음 편하게, 잔잔하게, 돈과 마음의 평안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는 마음의 평안, 행복, 여유 이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덜 벌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훨씬 중요하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CD 금리형 ETF를 선택합니다. 일단 CD 금리형의 정의 자체가 신용등급 AAA 은행 7개의 평균 금리를 오피셜하게 공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라면 일단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아까 담합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담합 논란 역시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합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게다가 사실 담합이라는 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원팀을 먹고 입을 다 맞춰버리는데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검증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CD 금리나 코퍼 금리나 둘 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동소이 50보 100보 그게 그겁니다. 굳이 꼽자면은 코퍼 금리가 미세하게 더 안전하다 이거지 이거는 굳이 따질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자율이 더 높은 곳으로 간다. 마치 이렇게 비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무균실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당한 균의 환경에도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적당한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률이 조화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CD 금리형 ETF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들어가 보자면 흔히들 말합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죠. ETF 순위를 보시면은 1, 2위가 CD 금리를 차지하고 있고 4, 5위가 코퍼 금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리고 큰 손들도 모두 저 김잔잔과 같이 CD 금리가 더 낫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시원하게 CD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똑같은 CD 금리여도 두 가지 상품이 있고 코퍼 금리도 두 가지 상품이 있죠.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또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증권사마다 자신의 상품에 가입하세요 하면서 증권사별로 이렇게 상품들이 나눠져 있다. 특징도 조금씩 다르고 특히 가장 중요한 수수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미미한 것까지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그래서 왕초보도 이해하는 금리형 ETF 3탄 마지막 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잔잔이 금리형 ETF 실전 상품들을 완벽하게 모두 꼼꼼히 비교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매수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그 방법도 간단하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여기에서 김잔잔만의 꿀팁, 디테일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금리형 ETF 특정 상품 딱 하나만 고른다면은 어떤 것을 뽑을지 시원하게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바로 실행하시겠다고 기다려주신 분들, 다음 3탄 영상은 언제 올라올지는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업로드 해드리겠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이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하신 후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받아보시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원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꿀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